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결식을 치르는 고 백선엽 장군에 대한 국민적 추모 열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시민 분향소가 차려진 광화문 광장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국 영웅을 추모하고 기리자는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인사들이 고인을 욕되게 하는 터무니없는 막말, 주장을 쏟아내고 있는 데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함께 이 문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백선엽 장군 영결식이 오늘 오전 치러졌고 대전 현충원에 안장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제한군인회라든가 여러 곳에서 통합당 등 그렇죠. 서울 동작동 현충원에 안장하는 게 예의가 아니겠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무산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동작동에는 더 이상 안장될 곳이 없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어떤 주장이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반박이 있는 게 이미 묻힐 곳이 없다라는 건 그 몇십 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대통령이 서거를 할 때마다 사실 산을 깎아서 새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없다는 거는 완전히 핑계가 아니냐 하는 것이고요. 사실 안타까워하는 건 그만큼의 어떤 예의도 예의거니와 그 백선엽 장군이 묻혀야 될 곳은 사실 6.25 때 함께 싸웠던 전우들과 함께 묻혀야 된다. 그렇죠. 이것이 사실 그거죠. 핵심 아니겠습니까? 꼭 그 묘소를 어디에 하느냐, 얼마큼 크게 만드느냐, 이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동작동이야말로 사실 6.25 때 함께 했던 사병부터 또 그 장군까지 다 동작동에 묻혀 있지 대전 현충원에 묻혀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롭게 혼자 이 전우들과 함께 묻히지 못하고 외롭게 대전에 가야 되는 그것은 막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지금 사실 한 목소리였는데 일단은 정부는 아예 살아계실 때 그 보훈처 직원을 보내서 파묘 운운하면서 그게 예입니까? 살아있는 분들 그 당시는 유족이 아니라 가족들 앞에서 파묘될지도 모르는 법이 이제 통과되니까 대전으로 가는 것도 감지덕지 하라 이런 이런 뉘앙스가 아니었나 싶고요. 정말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분노한 국민들이 정말 이 가족들 손을 잡고 아이들 손을 잡고 줄을 서는 모습을 제가 어저께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국 영웅이고 창군의 지역인 백선엽 장군의 이 장례식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쓸쓸하게 홀대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성추행으로 생을 마감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서울시청 앞에 분향소까지 설치해서 나라 돈으로 5일장이나 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직접 광화문 광장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했는데 지금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도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구국 영웅이고 창군의 지역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화만 딸랑 보낼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당연히 가서 조문을 하고 예의를 표하는 게 또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해야 할 일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군의 사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실제로 전쟁에 참가한 그 군인들에 대한 예의는
왜 차려야 되냐면 현역 군인들에게 이렇게 국가가 전쟁과 관련돼서 또 군인들에 관련돼서 예우를 다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만약 전쟁이 나더라도 난 명예롭게 전쟁터에 나갈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사기,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어떤 그 이 행위거든요. 군 통수권자의 그 이 행위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같은 경우도 이라크 전쟁에서 이제 그 이 병사들 관이 오면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달려나가서 공을 달려나가서 그렇죠. 예. 맞이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군의 사기를 이제 그 이 생각하는 통수권자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행위인데 입 딱 씻고 가지도 않는다. 이건 사실 모욕적이죠.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몇몇 어떻게 보면은 유명인사랄까 이런 분들이 상식을 벗어난 언행을 하고 있는 것이 비난이랄까 또 이런 분노 대상이 되고 있는데 먼저 김원웅 광복회장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미국 대통령 측에 친서를 보냈다는데 대통령 측 누구한테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지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국내 민감한 정치 문제에 개입을 했다. 내정 간섭이다. 내정 간섭이니까 소환해달라. 뭐 이런 서한을 보냈다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게요. 내정 간섭을 일부러 불러들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이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안 가는 그 빈소에 직접 조문을 했습니다. 직접 조문을 했고 사실 백선엽 장군은 미국이 정말 추앙하는 영웅이라고 추앙하는 그런 장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부임하는 연합 주한미군 사령관은 무조건 부임하자마자 백선엽 장군을 찾아가서 그 무릎을 거의 한 무릎을 꿇고 왜냐하면 휠체어에 앉아 계시니까 그렇죠. 손을 잡고 예의를 표현하는 것이 당연한 부임의 하나의 어떤 의례적인 행사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연합사령관이 조문을 하면서 고인을 회고하면서 민족의 영웅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그리워질 영웅이자 국가의 보물이다. 국가의 보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애국사령관으로서 국내 정치 문제에 개입한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딱 김원웅이 일제 때 수많은 독립전쟁에서 조선 민중을 학살하고 한국전쟁에서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한 것으로 정치적인 어떤 논쟁이 있는 사람을 지금 영웅이다, 국가의 보물이다 하는 건 정치적 간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니, 이번 백선엽 장군이 이렇게 별세를 하자 미국 NSC 국가안보회의, 안보회의. 거기서 성명을 냈잖아요. 그런 영웅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영을 누리는 민주국가, 민주공화국이 됐다 성명까지 냈잖아요. 더군다나 과거에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냈던 틸러리라든가 셔먼, 브룩스 등 다 모든 사령관들이 다 애도 성명을 냈습니다. 오히려 그런 성명은 사실은 청와대에서 내야 할 성명 아닙니까? 그렇죠. 청와대가 해야 되고 또 현 집권 여당이 해야 되고 그런데 그들은 안 하는 것을 지금 미국이 그렇게 그 영웅으로 이 예의를 다하는 것 이것을 내정 간섭이라고 하는데 저는 김원웅의 역사인식에 대해서 사실 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백선엽 장군은 당시에 육군참모총장이었죠. 육군참모총장까지 올라갔죠. 제1사단장이었고. 근데 그때 이분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한국전쟁에서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했다. 이게 지금 그 전쟁에서 이 백선엽 장군이 한 것을 지금 비난하는 건데. 그 민간이라는 게 지금 우리 민간인을 지칭하는 것 아니고 북한의 뭐 군인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군인을 표현했다면 민간이라고 하지 않았을 테니까. 아니 무슨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것에 백선엽 장군이 개입된 것은 전혀 없잖아요. 이분은 완전히 북한군과 싸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제가 지금 또 기억하기에
빨치산 토벌에 사실 앞장서셨어요. 네, 지리산 빨치산 토벌. 예,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이제 한국 정쟁의 거의 끝 무렵이나 끝난 다음에 뭐 토벌이 이루어졌는데 예. 저는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나 이런 것을 두고 이야기했다라기보다 완전히 그 전쟁 자체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6.25 전쟁을 그렇게 지금 폄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죠. 더군다나 광복회장이나 되시는 분이 미국 대통령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주한미군 사령관의 소환을 요구한 것 자체가 정말 부적절한 행위이고 오히려 내정 간섭을 불러들이는 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김원웅 광복회장은 사실은 저 민정당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그 전에 공화당 공채로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민정당에서 국회의원을 했죠. 네. 근데 저는 저것만 기억을 해서요. 그 하로 동선 그 예, 통합민주당 예. 노무현 뭐 또 김부겸 이런 사람들과 함께 그때 있었던 거. 그래서 아예 민주당 계열만 있었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아니요, 원래는 민정당 지금 현재의 야당의 뿌리 쪽에 있었던 사람이고 대전에서 3선 의원을 했습니다. 그때는 또 열심히 보수 쪽을 대변을 했죠. 네.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시절에 좀 잘 나갔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막 옹이하고 막 해서 그랬던 게 또 기억이 나고. 열린우리당뿐만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권에 와서도 광복회장 하면서 또 친문적인 성향의 그런 발언을 해갖고 지금 말썽을 일으킨 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친문 발언만이 아니라 사실은 진짜 사상이 의심스러운 발언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전 이 발언이 또 눈에 띕니다. 민족 통일 지향하는 것이 종북이면 그것은 정의로운 종북이다. 참 이분이 그 김원봉 서훈 문제에 대해서도 뭐 대통령의 충정으로 해야 한다. 뭐 그런 얘기도 했고, 한미 워킹그룹 있잖아요. 네네. 그것은 지금 북한에서 제일 삐라 다음으로 비난하고 있고 지금 네. 제일 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한미 워킹그룹 그렇죠. 부분 아닙니까? 이것도 이게 일제 통감부나 다름없는 거니까 해체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하고, 지난해 광복절에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격려와 힘찬 박수를 국민들이 보냅시다 해갖고 또 문미어 정가를 외쳐가지고 또 그때도 구설에 올랐거든요. 그렇죠. 저는 또 이 발언도 있네요. 6.25 때 월남한 사람들은 친일파 청산을 피해서 월남한 사람들이다. 정말. 아니 이거는 그 이북 오도민 지금 그분들 왜 저기가 있잖아요. 오도민들 모이는 그 단체가 있잖아요. 항의 성명 안 내나요? 아니 자기들을 지금 친일파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월남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머릿속으로 북한의 정당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또 무슨 반미 친북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지금 인사로 꼽히고 있어요. 그렇죠. 김원봉은 그러면 김일성한테도 훈장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대구에서 받았죠. 받아서 김일성한테 이 군으로서 장군으로서 받은 사람인데, 아니 양쪽에서 다 받는 사람이 될 뻔했죠. 어쨌든 광복회장이 원래는 광복회장 하면은 존경의 대상이고, 그럼요. 예. 또 정치적으로는 그런 민감한 발언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복회는 어디 무슨 여야도 아니고 정치단체도 아닌 정말 순수한 과거 우리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고생을 하신 분들의 후손들이 만든 단체 아닙니까? 그분들이 집합된 그런 그렇죠. 단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치적 발언을 자제해 왔는데, 이 김원웅 광복회장이 되면서부터 정치인 출신이 이런 데 맡으면 그래서 안 돼요. 정치화가 돼버려요. 자기 정치적 입신 또 정치적 어떤 이해관계를 노려서 끊임없이 그런 발언들을 하는데 이분이 아주 대표적인 것 같아요.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광복회를 움직이면 그건 광복회 내에서도 사실 반발이 지금 있거든요. 움직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반발이 있고요.
사실은 뭐 나는 김원웅 광복회장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 제가 민정당 출입할 때 정책국장인가 하고 국장을 그러면 했습니다. 당직자들하고 국장. 맨날 그때만 하더라도 뭐 광복 우리나라 그런 독립 유지하려고 네. 참 훌륭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머니 아버님이 두 분 다 독립운동가로 추서되신 그러니까요. 분이고 조선의열단을 이끄셨던 김근수 독립운동가야. 아니 이런 분이 뭐 반일 감정을 갖는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분과는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건 내가 박수를 칠 수가 있는데 공감할 수가 있죠. 공감해 줄 수가. 이런 친북적인 그런 성향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을 세운 정통성이 지금 북한에 있다. 무너지잖아요. 예. 그런 인식을 갖고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을 일관되게 이렇게 흐름을 보면, 이 북한의 6.25라는 전쟁의 정당성,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사실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죠. 어떻게 이렇게 표현합니까? 한국전쟁에서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발언, 6.25 월남한 거를 친일파 청산을 피해서 월남했다. 그러니까 이 6.25 때 월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북한 정권을 지금 받아들여야 됐다. 이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너무나 황당한 발언을 했는데요. 또 하나 정말 황당한 발언을 했고 저나 우리 이 국장님도 잘 아는 사람이 이 노영희 변호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지금 MBN 뉴스와이드 저도 이 뉴스와이드가 생길 때부터 한 4, 5년간 계속, 출연을 진짜 했었고 뭐 고정 출연. 예, 고정 출연을 오래 했었고 노영희 변호사하고 또 같이 이렇게 패널로 나갔었는데 그래서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런 발언을 하는 거 보고 그 노 변호사가 6.25 때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깊은 식견이 없을 텐데 왜 저런 그래서 그런 발언을 했나요? 지금 난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뉴스와이드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백선엽은 우리 민족의, 그러니까 우리 민족, 즉 북한의 총을 쏜 공으로 현충원에 묻히는 거냐. 그런 공으로 어떻게 현충원에 묻힐 수가 있느냐. 아니 그러면은 라는 발언을 한 거죠. 북한군하고 싸워서 우리나라를 지킨 사람인데 그러면 그때 총을 안 쏘고 어떻게 지키나요? 그러게요. 우리 그러니까, 또 여기서 수많은 국군들이 13만인가요? 네, 뭐 민간인을 그렇게 죽은 사람들 또 뭔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동작동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 거의 모든 분들이 6.25 때 그런 북한에 총 쏜 그런 그 분들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 민족한테 총을 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침입을 해왔냐 이거예요. 그렇죠. 누가 김일성이가 남침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왜 우리 민족한테 총을 쏘았냐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발언을 해서 그 진행하는 앵커가 백운기 앵커가 아주 백운기 깜짝 앵커가 놀랐겠어요. 놀라서 그걸 좀 수정할 의향은 없느냐. 그러니까 좀 이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사실 앵커가 좀 도와준 거죠. 다시 그렇죠. 조금 정돈해서 다시 말을 좀 하면 생방송이다 보면은 말이 그냥 생각과는 달리 엉뚱한 데로 나갈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앵커가 지적을 해주고 그러면 그게 대해서 해명을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죠. 예, 그러니까 앵커가 그런 발언을 할 때는 순간 이제 좀 자신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예. 순발력 있게. 앵커가 지금 저 얘기하는 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건가 보다. 조금 순화해야 되겠다. 대개는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6.25는 북한하고 싸운 거 아닌가요?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하고 되물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그 흔히 얘기하는 마사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표현의 어떤 좀 정화하는 그런 기회를 앵커가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그냥 그 반박하는 그런 그 상황이 됐으므로 지금 뭐 사실 인터넷은 난립니다. 그러니까요. 노영희 변호사가 저도 사실 좀 친한 잘 개인적으로 알잖아요. 잘 아는 그런 사람이고 해서 이게 저도 진짜 당혹스러운데 문제는 그대로 제가 발언을 좀 찾아보니까 이건 어떻게 사실 뭐 그 의도가 어떻다 뭐 이렇게 변명할 여지가 지금 없어요. 오늘 그러니까 노영희 변호사는 아침에 YTN 그 라디오부 시사 프로그램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 게시판에 지금 뭐 거의 대부분이 하차하라라는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친문 성향의
그 방송 진행자들 보면은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김어준, 뭐 주진우, 뭐 이런 사람들도 제가 볼 때는 과연 저런 분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 공중파나 다름없는 그렇죠. 그런 방송에 나와 가지고 이동형이라는 뭐 작가 출신의 지금 진행자도 YTN에서 저녁 때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왜 김남국 변호사의 그 색드립 표현하죠. 그 여성과 관련된 비하 발언을 하는 성 관련 그런 그 발언을 하는 그 팟캐스트를 꾸린 사람이 사실은 이동형이에요. 이동형하고 박지훈 변호사하고 김남국 변호사하고 이 셋이 한 건데 그때 그렇게 논란이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뭐 YTN 라디오에서 어떤 진행에 지금 뭐 계속 뭐 경고를 하든지 뭐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이번엔 아주 지금 뭐 반응이 커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권이 언론을 뭐 장악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친여 언론, 이른바 관변 언론들 여기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격조 있는 사람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즘에 이제 패널도 안 나갑니다만은 패널에 나온 사람들이 뭐 출세 지향적이랄까? 어디 방송에 무슨 진행자 자리라도 얻을까 해갖고 자기 생각과 다른 얘기들을 계속 정부나라든가 이 집권 세력한테 귀에 보도란 얘기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는 말씀을 더 드리면 군사 정권에서도 이렇게 안 했대요. 그럼 그런 KBS나 없었죠. 서울신문이 아무리 뭐 YTN도 언론이 마찬가지고 하지만 다 뭐 정부에서 임명하지 않습니까? 사장 자체를 사실상. 아예 청와대가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저녁 때 회의를 하잖아요. 자, 이거 지금부터 어떻게 홍보수석이 어떻게 발표하고 뭐 하고 그 회의 중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내일부터 김어준 출연해. 뭐 이런 거 대책회의에 김어준 출연이 아예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어쨌든 노영희 변호사도 뭐 해명을 좀 하기는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생방송이라 좀 오해 여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안에, 아까 그 이 6.25에 전사하신 분들을 폄하하려고 한 건 아니다. 다만, 친인 행적과 관련돼서 구분해서 사실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뭐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으로 잠재워질 수 있을지, 실제로 백선엽 장군에 대한 그런 공격적 발언이기 때문에, 이 여파는 오늘 또 발인 시간입니까? 발인하는 안장하는 날 이게 터졌기 때문에 더 좀 반향이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노영희 변호사가 매우 똑똑하신 분으로는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이 백선엽 장군의 일생 전체를 이해하고 있는지 또 6.25 참상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과연 얼마나 관련된 뭐 서적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었는지 그런 의문은 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고 백선엽 장군이 영면에 듭니다. 이 100세 일기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요. 정말 우리 나라를 구하고 우리 군의 한미 동맹에 초석을 놓으신 분입니다. 이 고인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언행들은 뭐 유명인사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이 좀 자중자애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